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확실히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판단은 단순합니다. 흐름을 따라갈지 내 자산의 중심을 지킬지 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지수, ETF 같은 달러 자산을 이런 때일수록 왜 끊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끌릴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규칙을 어떻게 잡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요즘 장 분위기 보면 이상하게도 한국이 더 또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뉴스도 한국 이야기로 가득하고 주변 대화도 한국 종목 얘기가 많아지죠. 그럴수록 마음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나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고 미국은 멀고 느리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시장은 늘 번갈아가며 사람들의 시선을 흔듭니다. 한쪽이 재미없어 보일 때 다른 쪽이 갑자기 기회처럼 보이죠.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 기준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특히 달러 자산은 그 흔들림을 한 번 더 크게 만듭니다. 환율이 높아 보이면 같은 투자도 괜히 비싸게 사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이 단기적으로 더 뜨거워 보이면 달러 자산은 지금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여기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수익을 계산하기 전에 감정으로 먼저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빠른 시장을 보면 내 판단도 빨라지고 느린 시장을 보면 내 확신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적립식이라는 가장 강한 무기가 흔들립니다. 달러 자산을 쌓는다는 건 미국이 더 오른다고 믿는 행위만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원화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월급도 원화로 받고 지출도 원화로 하고 집도 원화로 평가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미 원화 올인 구조가 되는 삶이죠. 그래서 달러 자산은 수익의 욕심이라기보다 균형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면 이 균형이 흔들립니다. 지금은 한국이 더 쉬워 보이는데 굳이 달러를, 환율이 높은데 지금 사면 손해 아닐까? 이 질문들이 마음을 파고들죠. 이때 중요한 건 답을 빨리 찾는 게 아니라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지금 수익을 좇을 것인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이 기준이 잡히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행동이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다. 구조를 선택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바꾸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흔들려도 그대로 실행되는 규칙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달러 자산을 꾸준히 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이 낮을 때만 사겠다가 아니라 끊기지 않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꾸준히 산다는 건 무조건 같은 금액을 고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꾸준히의 핵심은 행동이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금액은 상황에 맞게 줄일 수도 있고 횟수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마음은 다시 타이밍의 전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기에는 한국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자리를 바꾸지 말자는 겁니다. 달러 자산은 내 포트폴리오의 바닥, 한국은 내 포트폴리오의 위쪽, 이렇게 위치를 구분해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바닥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달러 자산은 매달 정한 날에 정한 금액으로 실행합니다. 미국 지수 ETF든 배당 성격이 있는 ETF든 내가 이미 선택해둔 방식이라면 그건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한국이 끌릴 때는 그 열기가 기본 규칙을 바꾸게 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하고 싶다면 추가 예산 안에서만 합니다. 기본을 건드리지 않는 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한 번 더 또렷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는 내 통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을 결정하는 것, 내가 정한 날에 정한 행동을 지키는지 여부입니다. 이 문장이 불편하게 들리면 아마 지금 시장에 마음이 많이 끌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수록 더 이 문장에 기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수급이 몰리는 장면이 왜 이렇게 강하게 보이느냐? 그건 한국이 더 좋아서라기보다 한국이 더 빠르게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오르내림의 폭이 크게 느껴지고 뉴스도 즉각적이고 주변 사람들의 말도 가까이에서 들립니다. 가까운 소리가 클수록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한 신호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환율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환율은 누구나 불편합니다. 지금 달러를 사면 비싸게 사는 것 같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그 감정을 규칙 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 부담될 때는 금액을 줄이고 대신 매수를 끊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환율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규칙이 환율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선택지는 사실 단순해집니다. 달러 자산을 꾸준히 쌓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달러 자산을 어떻게 끊기지 않게 쌓을 것인가가 됩니다. 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습관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이 끌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수익을 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인지요. 둘 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투자 계획을 바꾸는 이유가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감정이 와서 다시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욕심이 아니라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끝까지 하나입니다. 흐름이 바뀌는 시기에야말로 내 기준을 더 단단히 붙잡는 것. 달러 자산은 그 기준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이 뜨거워질수록 오히려 내 바닥을 더 조용히 쌓는 것. 투자는 결국 마음이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으려면 내가 흔들릴 때마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 단순함이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한국으로 갈수록 나는 달러 자산을 끊지 않는다. 환율이 불편할수록 나는 금액을 조절하되 행동은 유지한다. 한국이 끌릴수록 나는 기본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움직인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시장이 뭐라고 해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